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는데요. 2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말 반가운 손님이고요. 정말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싱가포르 숏트랙 대표팀으로 지금 계시지만 무려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4개를 4관왕. 그래서 저희들이 여제라는 이렇게 애칭을 붙여드렸는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희경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박민 기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9485번님이 평창의 기대주들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대주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희경 감독님 아니면 박민 기자? 누구를 기대? 각각 다르실 테니까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전희경 감독님부터. 저는 일단 쇼트트랙을 제외한다면 네, 그 설상 종목에서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설상 종목. 네, 스키 크로스 컨트리의 김 마그너스 선수. 예. 그다음에 스키 모글의 최재우 선수.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요. 아이스하키. 네, 남녀 아이스하키. 네. 이상화 선수 이번에 나가죠? 나가죠. 예. 이상화 선수 지금 최근에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한 것 같고요. 네, 계속 지금 올 시즌 이제 고다이라 선수에게 계속 졌었는데. 글쎄요. 이해하시더라고요. 또 올림픽이라는 경기의 어떤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이상화 선수한테 또 올림픽 당일날 또 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상화 선수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는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상화 선수 금메달 따게 해드릴 수 있는 응원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김연아보다 예뻐요 이러면 됩니다. 예. 왜 웃으세요? 진심인데. 이번 동계올림픽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선수들도 몇 명 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귀화한 선수가 거의 19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실력 차이가 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남자 대표팀에는 7명 이상이 귀화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좀 약한 종목인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이런 쪽에서도 좀 귀화 선수가 나오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좀 귀화 선수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이제 그분들한테는 예의는 제가 갖춘 것 같고 아까 전희경 감독한테 여쭸던 기대주들. 우리 박민 기자가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실 때 이 선수가 경기에 나오기 시작하면 좀 관심 있게 보시라 할 수 있는 분들. 네, 우선 쇼트트랙에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있고요. 예, 특히 심석희 선수.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금메달 4개 이번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하키 대표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남자 대표팀이나 여자 대표팀도 이번에 좀 반란을 꿈꾸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희경 감독님도 선수 시절 마지막에는 아이스하키도 잠시 한 걸로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은퇴 후에 잠시. 은퇴 후에 잠시 취미생활로. 예. 그렇군요. 그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 저번에 올림픽 경기에서 안타깝게 코너링 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그거 한 적이 있었죠. 심석희 선수였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심석희 선수가 소치올림픽 때 한 경기에서 실격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래도 개주에서는 마지막에 역전을 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키가 175cm로 굉장히 큰 편인데 또 유연성도 좋고 체력도 좋아서 최민정 선수와 나란히 함께 또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국민들께서 저도 이제 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집을 가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벽면에 나와서 평창 올림픽 광고하는 장면들이 제가 보고 하는데 올림픽 그렇게 저희들이 참 삼수 끝에 재수 끝에 탄 올림픽 경기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왜죠? 네, 사실 올림픽을 직접 현장에 가서 관전하겠다는 비율이 10% 미만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일단은 저도 직접 가봤지만 추운 날씨 영향도 있고요. 사실 경기장 건설 단계부터 또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최순실 씨가 또 이권에 개입한 게 드러나면서 좀 그 시작부터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강릉 지역의 모텔비가 1박에 4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또 안정세를 찾았지만 또 일부 국민들이 좀 바가지 요금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서 또 아무래도 국가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또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 선수들이 이번 도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기를 걸고 나오지 못하는 것, 그다음 미국의 아이스하키 팀이 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흥행에 조금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건데요. 일단 그 동계 스포츠 강국 러시아가 출전하지 못했는데 뭐 개인 자격으로 나섰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것도 확실히 흥행에는 좀 타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혹시 박민 기자님 티켓이 어느 정도 매매가 판매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최근에 제가 조직위에 문의를 했는데 판매율은 60%를 넘었습니다. 107만 장 중에 68만 장 이상이 팔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지자체나 기업 등에서 단체 구매가 많아서 그리고 또 상당수 공짜표도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실제 대회 기간 중에 또 관중석이 좀 빌 수 있는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KTX도 강릉까지 1시간 38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꼭 그 사전에 답사 삼아 가시고 강릉에 가셔서 맛있는 회도 드시고 오시면서 우리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니까 나름대로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전희경 감독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치러진다는 건 사실 동계올림픽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동안 많은 올림픽 경기를 다니시면서 봤을 때 요거만큼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특징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뭐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는데 경기 자체는 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20년이나 됐지만 서울올림픽이라는 큰 경기를 유치를 해서 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경기 진행에서는 별로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PGA 경기 같은 거 보거나 LPGA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가서 연습 라운드를 한 서너 라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 올림픽 경기장이 치러지는데 사실 뭐 월드컵 대회라든지 사전적으로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선수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 얼음 상태 또는 환경 상태를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 라운드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뭐 스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직전에 아무리 홈팀이라고 해도 연습이 불가능한 종목이 있고요. 반면에 뭐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또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요. 다음 월드컵을 생략하고 돌아와서 또 홈 어드밴티지를 위해서 또 연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각 종목당 테스트 이벤트를 다 거치기 때문에요. 전 세계 참가 선수들이 다 한 번씩 테스트 이벤트를 거치면서 경기장을 다 한 번씩 밟아봤을 겁니다. 그 전희경 감독께서 지금 혹시 이 스케이트 링크에 아이스 링크에 가시면 알아보는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대가 물갈이가 된 셈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각국의 코치 감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다 저와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분들이라서. 잉글리시가 되십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막 유창한 영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두 분께서 만나시면 서로 이렇게. 그렇죠. 다 친구들이고 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라서 만나면 상당히 반갑고 늘 함께하는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막상 그 결승 라인을 딱 그 발끝 스케이트 날로 딱 통과하는 순간에 비슷하게 100분의 1초 차이로도 선수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까? 아니면 본인은 알고 있죠.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 모양이군요. 이번 북한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혹시 북한 선수들 중에서 안면이 있으신 분 계세요? 지금 이번 시즌 그리고 2년 전부터 국제대회를 참가를 종종 했었는데요. 지금 한 2명의 선수가 꾸준히 지금 경기에 출전을 했었고요. 지금 코치 감독으로 오신 분들이 저랑 같이 같은 세대의
올림픽을 나갔던 선수 출신의 지금 선수 출신들이 지금 코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로 단일 국가로 참여한 적도 있고 그런 게 동계 올림픽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고 워낙 그 선수 간의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그런데 2639번님이 전희경 감독님 너무 반가워요. 싱가포르 선수들은 쬐까만 가르쳐 주세요. 뿌잉뿌잉 화팅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아직까지 우리 선수들 따라잡으려면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 0677번님은요, 싱가포르 은메달 화이팅! 한국 금메달 팽창 가자, 화이팅! 그러셨습니다. 조금 전에 화이팅 기자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요거는 비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린 기자님. 네. 결국은 이제 400에서 500명 정도의 북한의 참가자, 또 시범단, 태권도 시범단, 그다음에 또 예능인들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남북이 최근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 북한의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선수단은 한 2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피겨 페어나 쇼트트랙 등에서 10명 남짓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모랑봉악단 같은 또 예술단도 방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그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여자 하키 대표팀의 그 단일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단일팀이 동계올림픽 최초로 구성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집중될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역으로 좀 실조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할 우려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열렸던 그 축구대회, 동아시아 축구대회 때 북한 여자 선수팀이 우승을 해서 25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재 조치로 못 가져갔잖아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만에 하나 북한 선수가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따게 되면 그 메달은 수여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스포츠 정신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일단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각국 단체라든가 연맹을 통해서 좀 최대한 북한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좀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 용품 같은 것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있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안 되고 르카프는 된다 그러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브랜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그 IOC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경 감독님, 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린 선수들이 이제 계속 출전을 하고 있고요. 순위는 지금 한 올림픽 예선을 통과하려면 1500m 같은 경우는 36명 안에 들어야 되고요. 500m와 1000m는 3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 선수들의 순위는 지금 이미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실력으로 보면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같이 경기를 했을 때 따라가는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와일드카드를 준다면 피겨나 크로스컨트리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36명이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한두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어느 한 조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상당히 안 좋아할 것 같고 또 워낙 변수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더 들어오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성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쇼트트랙 경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종목 아까 1500m, 3000m 말씀을 하셨는데 최단거리에서 중거리, 장거리 종목이 한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쇼트트랙은? 지금 올림픽에서는 4종목이 있습니다. 500m, 1000m, 1500m 이렇게 개인 종목이 있고요. 여자는 3000m, 남자는 5000m 개주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m일 경우에는 이 쇼트트랙을 몇 바퀴 도는 겁니까? 1000m면은 9바퀴입니다. 9바퀴 도는 거고요. 그 선수들 이렇게 출발선에 쭉 서다가 선수가 좀 많으면 어떤 선수는 뒤에서 서는 것들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 선수는 어떻게 해서 순위가 밀려서 뒤에 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제 AD, 그러니까 구제를 받아서 선수가 올라오게 된 경우는 인원수가 6명보다 더 많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뒷선으로 가서 서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룰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보통 그 출발 선상에 설 때 인라인으로 서는 선수가 유리합니까? 아웃라인에 서는 선수가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서는 선수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안쪽으로 서는 선수가? 1000m와 1500m는 스타트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500m는 1번, 2번 라인이 절대적인 그러니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변수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들입니까? 쇼트트랙 경기에서. 워낙 이제 짧은 이제 곡선의 주로를 활주를 하는 경기다 보니까 또 네. 코너에서 선수들이 많이 이제 안쪽으로 몸을 쓰러뜨려서 경기를 하고요. 예. 또 되게 민감한, 그러니까 예민한 스케이트 날로 하는 경기라서요. 네. 되게 타다 보면은 많이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같이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자기의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의외의 또 어떤 이제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이번에 샤이엔고 선수가 그랬듯이 네. 그런 행운을 또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상대방 선수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 쇼트트랙에서는 운도 실력이다라는 네, 말이 이제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운도 실력이다는 거는 골프 같은 경기에서도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치핑 버디 할 때 겸손하다고 운이 좋았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버디 잡았네 이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실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워낙 많은 종목이고요. 예. 또 2002년에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때는 또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선수들이 거의 줄줄이 다 넘어졌고요. 네. 그래서 호주의 브래드버리 선수가 금메달을 짠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변수가 많은 종목입니다. 예. 전익인 감독께서 기억나는 제일 본인 스스로 4개의 금메달을 따시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 어느 올림픽이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나가노 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예. 일단 그 전 두 올림픽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거나 네, 어떻게 보면 메달을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나갔던 올림픽이고요. 마지막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래서 준비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그런 올림픽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500m에서 제가 동메달을 받았는데요. 네. 결승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네. 네, 결승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2명이 이제 피니시 라인 통과를 안 하고 한 명은 실격을 당하고 한 명은 피니시 라인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B 파이널, 그러니까 파이널 B에서 순위 결정전에서 이제 가장 성적이 좋았던 빠른 선수가 선수였던 제가 네. 동메달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 경기가 되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시겠다, 그죠? 동메달이지만 상당히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네, 행운의 동메달. 네. 주 종목은 뭐세요, 그러면? 저는 중장거리입니다. 1000m하고 1500m인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1500m가 생겨서요. 예.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죠. 사실 제가 그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전희경 감독님 선수 시절 영상을 찾아보고 왔거든요. 예. 전혀 긴장을 안 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그게 돋보였는데 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그 전희경 감독님 선수 시절에 또 올림픽 첫 경기가 기억에 남는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첫 경기 때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긴장이신지. 이제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또 해내시겠지만 네. 표정이 좀 거의 무표정으로 일관한. 포커페이스입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이제 본인의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서 포커페이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진짜 올림픽이라는 게 어떻게 올림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진짜 3번의 올림픽을 나가면서 예선 첫 경기는 기억에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긴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기억에 나는 건 진짜 관중들이 정말 너무 떠들어서 웅성웅성해서 막 귀가 멍멍하고 진짜 다리가 후들거리고 경기를 막 꿈속에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억만 남고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전혀 기억이 안 그때 나잖아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첫 번째 올림픽은 이제 15살. 네, 두 번째 올림픽은 17살. 네, 마지막은 이제 조금 대학교 3학년 요때쯤이죠. 15 첫 경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때는 나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나이 제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워낙 어린 나이에 잘 타기 때문에 양궁에서 자꾸 룰이 바뀌는 것처럼 쇼트트랙도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경기 룰이죠. 쇼트트랙도 우리나라 견제, 양궁도 우리나라 견제, 골프도 우리나라 견제,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견제. 온 세상 천지가 우리나라 견제네. 한번 젠장 모르겠다. 저 아까 그 종목 설명할 때 1500m는 36강이고 1000m는 32강, 500m 32강인데 제가 아까 34강이라고 해서 해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저도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1051번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김연아 선수 팬카페 회원입니다. 이상하 선수가 김연아 선수보다 이쁘다고 하십니다. 취소하세요.
선수 다 미모가 뛰어나니까요. 네. 예. 저는 그래도 이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여자 선수가 예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이라서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 그 우리 박민 기자께서 평창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또 몸소 강릉 평창 1박 2일 여행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여행을 하셨길래 짠물 투어라고 이름이 붙었나요? 네, 사실 4인 가족이 1박 2일을 또 쇼트트랙을 볼 경우에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245만 원 정도가. 얼마요?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입장권 가격이나 뭐 식비, 교통비 포함하면은 245만 원 정도가 들 수 있는데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올림픽 가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알려주세요. 또 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뭐 티켓 같은 경우에도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 뭐 2만 원짜리를 보고요. 네. 뭐 밥도 예를 들어서 뭐 8천 원 짜리 뭐 순두부 백반이라든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거. 네, 그렇게 해서 총 견적을 해봤더니 뭐 18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대신에 그 숙박 같은 경우에는 홀로 여행을 떠나서 도미토리에서 잤을 경우에 뭐 그 가격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도 뭐 4인 가족이 가더라도 뭐 발품을 팔면 민박에서 자면 뭐 1박에 10만 원에 잘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좀 저렴하게 그 계획을 짜면 저렴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KTX가 워낙 또 잘 돼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지난달에 또 개통이 되면서 뭐 KTX 왕복을 해도 뭐 5만 원대 갔다 올 수 있으니까요.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0677번님이 질문을 하나 방금 보내셨어요. 정 감독님께서 개주에서 마지막 선수 밀 때 자꾸 순발력 있는 선수를 선발합니까? 밀어주는 선수는 힘없는 선수면 튕겨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개주 경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개주 경기에서는 팀원들 간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밀어주는 선수와 이제 받는 선수의 어떤 이제 체중이라든지 신체 조건을 좀 고려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주자는 정말 이제 파워풀한 스케이팅 그리고 또 순간적인 어떤 판단력이 뛰어난 선수가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밀어주는 선수는 이제 아마 마지막 선수에 이제 비해서 어떻게 신체 조건이 가장 비슷한 선수가 밀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참 보람되고 기쁠 때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또 뛰었던 경기의 순간순간을 정말 생동감 있게 듣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대한민국 정말 쇼트트랙의 여제 그리고 전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혜경 선수 제대하게 후배되고 됩니다. 박민 기자 25,000짜리 보쌈 드셨다는 제보 왔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여튼 두 분과 함께 재밌는 말씀 나눴고요. 평창 올림픽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팀이 와서 비교적 한반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전희경 감독님 그리고 중앙일보 박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정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